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이 되는 여자입니다. 세 번째 결혼 기념일이 저번 달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지혜를 빌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게 참 커다란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남일녀의 막내딸로 저희 친척집까지 포함해 전부 아들만 낳아서 딸이 귀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제 직업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사람을 대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어요. 아무래도 컴플레인을 거는 사람들 또한 많이 상대하다 보니 감정을 숨기는 것에 조금 능한 편입니다. 제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은 36의 나이로 이남이녀의 차남으로 둘째입니다. 밑으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제 또래인 아가씨 2분이 있고 위로 아주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가씨는 30살, 34살의 나이이고 아주버님은 올해 40이 되셨어요. 남편은 빼어난 구석 없이 평범하고 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평범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요. 제가 요즘 큰 고민이 생겼는데 결혼 이후 처음으로 요즘에는 남편과 한 결혼 자체에 회의감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는 것을 처음에는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행사라는 생각을 줄곧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집에 비해 남편의 집이 많이 기웁니다. 저는 위로 오빠가 둘 있는 3남매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빚 하나 없이 키워내셨고 학자금 대출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2명의 오빠와 저도 괜찮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새언니 되시는 분들도 엄청 예쁘고 예의도 바르고 경우가 있으세요. 저희 오빠들이 조금 동생 바보 기질이 있는데 언니들도 그걸 닮은 건지 제 나이가 벌써 30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예쁘다, 애기 같다 등등 이런 말들을 오빠들과 언니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서 아껴주세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까지 알뜰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리 자랑할 정도로 엄청나게 유복했던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함을 느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집은 반대입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70대의 같은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제 친정에는 다달이 생활비를 드리지 않고 있지만 시부모님께는 다달이 생활비를 용돈으로 드리고 있어요. 아가씨 2분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주버님입니다. 아주버님은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말 그대로 외톨이에요. 집에서도 외톨이 역할을 자처합니다. 당연히 친구도 한 명 없고요. 제 상견례 자리에도 불참하셨고 결혼식에도 불참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저희 집에서 결혼을 엎으려고 했습니다. 사돈댁 알기를 우습게 하냐고 이런 대접 받으면서 막내딸 못 준다 그런 식으로요. 당연히 남편이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었고 시부모님도 면목이 없다고 죄송하다고 말해주셨어요. 아주버님이 저렇게 된 원인을 아무도 몰라요. 방에서 게임만 하고 담배만 핍니다. 아주버님 방에 들어가 보면 벽지에 담배 냄새가 배어있고 벽지도 누렇습니다. 게다가 잘 씻지도 않아요. 사실 아주버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기회가 많이 없어요. 백날 첫날 방에 틀어박혀 게임이나 하고 제가 시댁에 가도 얼굴 하나 비추지 않으니 알 수가 있나요? 하지만 손에 꼽힐 정도로 마주칠 때마다 맡은 냄새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째나 꾀지지한지 지 손톱도 거뭇거뭇하고 그냥 진짜 제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숨을 참더군요. 머리도 감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머리가 너무 많이 길면 방의 구석으로 가서 가위로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그대로 둔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한 번 환기하고 청소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밥도 고기 반찬을 하지 않으면 손도 안 대고 그저 몇 날 며칠이고 지 입맛에 맞게 밥을 차려서 방으로 가져다 줄 때까지 쫄쫄 굶는답니다. 이게 40 먹은 남자가 할 짓거리입니까? 솔직히 한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나이가 40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직업도 하나도 없고 그저 부모님 그늘 안에서 우쭈쭈 당하기만 했으니까요. 아가씨들도 아주버님 말은 당연히 무시하고요. 그냥 들은 척도 안 해요. 어디서 개가 짖나 이런 표정으로 봐요. 당연히 가족에서도 겉돌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아주버님의 학자금 대출도 다 갚아줬어요.
일자리도 소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의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이상 가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대요. 방에 틀어박혀서 말로는 일자리를 알아본다, 미래를 계획한다 하지만 게임하는 뿅뿅뿅 소리가 거실까지 다 들리고 헤드셋을 끼고 키보드를 쾅쾅 두드리면서 욕설을 내뱉는 꼴을 보면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께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면 포르쉐를 타고 다닐 거라는 둥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래요. 그것도 엄청 진지하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회의 약자이자 피해자래요. 저 한번 그렇게 대화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아주버님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 방에서 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면 꼭 마지막에 그래요. 나중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네가 나 책임지면 되잖아.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아주버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비슷한 또래였다면 뺨을 후려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나 싶어서 가슴에 돌을 얹고 사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오빠들이 결혼을 없겠다고 그런 집안에 막내딸 못 준다고 말렸던 이유가 바로 아주버님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치부와도 다름없는 부분이라 비밀로 하자고 말을 했지만 그걸 비밀로 붙여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아주버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커버를 쳐주냐고요. 결국 저희 부모님과 오빠들 그리고 새언니들까지 합세해서 절 추궁한 끝에 아주버님에 대한 진실을 말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나서서 결혼 결사반대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 허락받는 것이 진짜 까다로웠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미리 말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온 가족에게 최소 3번씩 사과를 드려야 했고 다가올 미래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아주버님을 저와 남편이 모시는 일 없어야 된다고 단단히 못을 박아야 했고 당연히 시집살이 또한 없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조건에 다 예스를 외쳐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무리한 조건을 들이민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신혼집을 저희 집에서 해갔고 혼수를 남편이 해왔거든요. 일로 보나 절로 보나 제가 좀 더 해간 것들도 있죠. 당연히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양가 부모님끼리 만나셔서 확인을 하셨고 못을 박으셨어요. 그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반반 결혼도 아니고 여자 쪽에서 80%는 해서 가는 결혼이므로 며느리 어려운 줄 아셔야 한다. 그러므로 시집살이 및 효도 강요는 없어야 한다. 나중에 시아주버님 또한 제가 모실 일이 없어야 한다. 제가 우리 집의 딸이지 시댁의 일꾼과 케어해주는 도우미가 아니므로 자식을 책임지는 것은 그 자식의 형제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전적인 지원을 성의껏 하는 것까진 이해하겠다. 이 외에도 모든 공적인 부분과 임신과 출산처럼 사적인 부분에 시부모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남편 쪽이 많이 기우는 결혼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도 남편 됨됨이만 보고 결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 무리한 조건은 아니었죠. 시어머니의 입은 양껏 튀어나오셨지만 시아버지가 알아서 정리하신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저희들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포스가 장난 아니시거든요. 심지어 남편 쪽이 기우는 결혼을 해서 그런지 시댁에서 정말 며느리 어려운 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아주버님을 저더러 모시라는 소리를 계속 꺼내세요. 분명 결혼 전에 저희 쪽에서 어느 정도의 도리에 준하는 금전적 부담을 지는 것은 괜찮지만 제가 모시지 않기로 동의한 부분인데도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더러 사돈댁엔 말하지 말고 입단속을 하시라고 강요하시네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시댁에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모르세요. 아마 아시면 진짜 기겁하실 게 분명하시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부모란 자고로 자식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해줘야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자식에게 기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식에게 기대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만 주고 싶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거든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어린 시절 가난하셨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수성가한 스타일이라 가난을 되물림하기도 싫어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좀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세요. 하고자 하면 무조건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 부모님 노후도 문제가 없으신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단 거죠. 처음에 그렇게 못을 받고 결혼했고 시아버지께서도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아주버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꼭 남편과 시아버님이 없는 자리에서만 제게 그렇게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되었으면 남편과 한 몸과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남편에게 몇 번 말을 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연애할 때와 저와의 결혼을 허락받을 때와는 많이 다르더군요. 그때는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보였는데 제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 한마디만 하고 중재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쁨 받으려고 이리저리 뛰고 달리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께서도 제게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시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만약 제 자식이 그런다면 컴퓨터고 나발이고 다 부숴버렸을 거예요. 방문도 뜯어버렸을 거고요. 우울증에 걸렸든 뭐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저는 정신병원에 잡아 끌고서라도 데려가서 치료받게 만들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문제적 행동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그저 우쭈쭈 해주지 않고요. 솔직히 아주버님이 정말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거나 몸에 문제가 생겨서 불편하다거나 그런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군말 없이 모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그저 의지가 나약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것을 핑계 삼아 들러붙는 빈대와 다를 바 없지 않나요? 본인 아들을 그렇게 망쳐놓은 것도 시부모님이면서 뒷바라지는 저더러 하라는 게 심지어 저희 집에서 모든 지원들을 끊을까봐 제 입막음을 하시는 것이 솔직히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입에 발린 소리만 해대고 처음으로 남편의 태도에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만 몰랐던 그 계획을 심지어 저번 달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에 얘기하는 시부모님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고 아가씨들도 시부모님을 따라와서는 작은 오빠가 장남이나 다를 바 없긴 하니까요. 이딴 말을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입을 쳐버리고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부모님은 저번 달 결혼기념일에 시댁살림과 저희 부부살림을 합치자고 하더군요.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땅을 팔았는데 그 돈으로 2층 집을 지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돌려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2층 집에 오손도손 같이 살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가씨들 둘이서 독립하게 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묵묵히 시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제가 얘기를 듣다가 시아버지를 쳐다봤지만 시아버지도 남편처럼 고개를 돌리고요. 그 자리에서 아가씨 두 분이서 1년 정도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사는 거냐고 좋아하셨고 시어머니 혼자 신나서 떠들고 계셨죠. 아주버님을 떠나서 생각 없이 뇌를 거치지 않고 말씀하시고 제가 더 많이 해온 결혼에도 트집을 잡으시는 시어머니 성격에 맞춰드리면서 살 부대끼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꽉 잡고 계셔서 단속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호랑이 굴로 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번 달 하필 결혼기념일에 저희 부모님은 둘이서 오붓하게 고기나 썰고 오라며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주셨는데 저희 부모님과 달리 빌붙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제가 결혼을 잘못했구나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티를 내기엔 예의가 아닌지라 시댁 식구들을 배웅까지 하고 레스토랑 예약도 취소했고 남편과 집에서 맥주 한잔 마시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자꾸 아주버님을 모시는 것을 강요하는 거 제대로 말릴 생각이 없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의 말이 결혼 전과 달라지더군요. 그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 형이고 이 집안의 장남 노릇은 내가 계속 해왔으니까 나도 책임감이 있지. 저렇게 우는 소리로 부탁을 하니까 외면하기가 좀 그래. 그럼 자기는 무슨 돈으로 먹여 살릴 거야? 솔직히 매달 시댁에다가 내가 따로 100만 원씩 생활비 드리잖아.
당신은 우리 부모님께 제대로 된 선물이라도 하나 해봤어? 씀씀이가 달라서 그런 거라 100번, 1000번 이해를 해도 이 정도로 뻔뻔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아? 그리고 이 집도 내가 해온 4명이 신혼집이야. 근데 왜 이 집에 아가씨 2분이 들어오니 마니를 나 빼고 결정하고 나한테 통보해? 당신은 내가 우스워? 아니, 그래도 여보, 뻔뻔하다니. 꼭 그런 식의 표현들만 골라 써서 말을 해야겠어? 그래, 당신 잘났다. 돈도 많고 그러니까 어른이고 나발이고 눈에 뵈는 게 없지? 당신 지금 나한테 말 다 했어? 그래, 그럼 금전적으로 따지고 보자. 당신이 나보다 월급이 많아? 내가 당장 시댁에 드리는 생활비 끊으면 시댁은 돌아가? 사람이 일을 해주면 고마워하고 일을 돌려줄 생각은 못할 망정. 지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행복과 웃음이 넘쳐야 할 결혼기념일에 저희 부부는 난생 처음으로 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계산적이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적일 수밖에 없게 만든 것 또한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를 해주면 고마워하는 것은 애초에 사라졌고 둘, 셋, 어쩔 때는 넷, 5까지 요구하더군요. 여행 갔다 면세점에서 아가씨랑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지갑을 하나씩 사서 선물을 해드렸더니 고맙다 하진 못할 망정 왜 샤넬이 아니냐, 나는 구찌가 좋다, 별론이 좋니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계산적으로 안 바뀌나요? 아가씨들도 제가 물줄하는 듯 돈을 펑펑 써제끼면서 새언니 하는데 어떻게 계산적인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저는 남편과의 그런 감정적인 대화를 끝으로 전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뭐 치사하다고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지만 저도 부모와 형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당연히 제 3년에 걸쳐 일어난 시댁의 뻔뻔한 작태의 이야기를 들으신 저희 아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불호령을 내리셨고 항상 곱고 우아하셨던 엄마도 남편에게 고성을 지르시며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셨죠. 장서방, 자네 미친 건가? 내가 우리 딸 이렇게 마음고생하라고 그 비싼 아파트 쥐어줘가며 자네랑 결혼시킨 줄 알아? 당장 우리 딸 집에서 짐 싸서 나가게. 내일 당장 짐 내놓을 거니까. 당연히 오빠들과 새언니들 귀에도 들어갔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 전화에 꽁지에 불이 붙은 듯 저희 집으로 달려왔는데 작은 오빠가 꺼지라고 했다고 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작은 오빠가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 몸에 근육이 장난 아니고 험상궂게 생겨서 원래도 좀 무서워하긴 했지만요. 친정에다가 알리고 부모님 품에 안긴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 시댁에 온 집안 식구들이 저희 친정에 찾아오더군요. 시아버지의 시어머니는 당연하고 아가씨들까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너무 경솔했던 것 같다고 하시며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가, 마음 풀어, 응? 그리고 이런 건 너랑 나랑 둘이서 풀면 되는 이야기잖니, 응? 얼른 함께 돌아가자. 저는 그 소리가 어쩜 함께 지옥불로 들어가자로 들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다시 시댁으로 짐을 싸들고 돌아갔고 저희 집은 비밀번호만 바꾸고 전 친정에 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 하시고 오빠와 언니들은 이런 집은 봐주면 계속 그래도 되는 줄 안다고 이참에 이혼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아깝다고 왜 자꾸 남편이 해야 할 효도와 도리를 며느리인 저에게 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고 몰상식한 집안이라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이혼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허둥지둥대는 모습에 정이 떨어진 것 또한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제서야 미안하다고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문제를 깨닫고 고치고 개선하겠다는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 남편도 몰랐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기분이 썩 좋은 것 또한 아닙니다. 참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루는 그냥 아이도 없는 김에 갈라서는 것이 답일 것 같다가도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싶기도 하네요. 이 와중에 철없는 아가씨들은 제게 문자를 보내 농담한 거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물어보네요. 이것도 캡처해서 남편한테 보여주니 남편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단속 잘하겠다고 하는데 참 믿음이 안 가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옳은 것인지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게 의견을 들려주시길